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홀덤 클럽이 라운더스라는 새로운 프로그램, 그런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희 라운더스라는 프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접하기 힘든 정보, 또 여러가지 비하인드 스토리, 재미있는 얘기들로 꽉 채워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예정이니 재미있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라운더스의 중심을 맡고 있는 스펑키이고요. 오늘은 굉장히 유명한 국내외 포커 전문가 두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한국 국내 홀덤 그 역사와 함께 하신 분이죠. 홀덤 천국에서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세티스팩션님. 세티스팩션이라는 아이디가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줄임말로 세팩님이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죠? 괜찮습니다. 네, 세팩님 본인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 홀덤 천국에서 세티스팩션이라는 아이디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있고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라이브하고 온라인으로 전업을 하다가 지금은 전업을 그만두고 포커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커를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둘 다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대충 오픈은 어디서 하셨는지, 그리고 온라인은 주로 어느 정도 블라인드에서 어디서 게임 하셨는지 좀 간단하게. 온라인 같은 경우는 2006년, 7년도에는 나름 미드스테이크에서 플레이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지금 현재 포커스타즈 백방에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같은 경우는 필리핀하고 마카오에서 주로 플레이를 했었고요. 마카오에서는 뭐 하이스테이크도 해본 경험이 있고, 홍콩 달러 50백, 뭐 100, 200 정도 블라인드에서 했었고, 마닐라에서는 이제 뭐 다양한 블라인드. 그러면은 지금 온라인도 많이 하시고 오프라인도 그렇게 많이 하셨으면은 사실상 뭐 이 바닥 사람들은 다 알고 계시겠네요. 한 번씩은 다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예, 이 바닥이 아무래도 좁다 보니까 알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자주 만나거나 그 친하신 분들 중에서 좀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저희가 좀 알만한 사람 한두 명 정도라도 좀. 다들 아시는 네임드 쇼다운에서 출연했던 이광수, 황희정. 아무튼 뭐 대단한 사람들이랑도 뭐 게임 많이 하면서 높은 블라인드에서 게임을 많이 하셨고, 뭐 역사를 다 보셨으니까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 왼쪽에 계신 분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 호주 교포로 포커스타즈에서 지금 이제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고요. APPT부터 해서 아시아의 포커의 역사를 처음부터 여태까지 다 지켜보신 분이죠. 산 증인이자 전문가이신데, 호주 교포 다음초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한 10년 넘게 포커스타즈랑 APPT 회사에서 일했고요. 아시아에서 포카가 2008년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카오에서는 일단 론칭 거기 처음부터 있었고, 저보다도 심한 교포이시기 때문에 한국말이 조금 아직은 불편하신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한국말 잘 못해요. 포스에서 10년을 근무하셨으면 업계에 지금 사업적인 부분에서의 전문가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뭐 없겠어요, 거의. 플레이어들은 유명한 선수들은 많이 봤죠. APPT에 투어하면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한 역할 하나가 VIP나 top 플레이어들 저희가 호스트 역할도 해서. 혹시 저희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저희가 좀 알만한 유명한 선수들, 이제 더 돔님이 개인적으로 친분 좀 있으신 분들 몇 명만 좀 이름이라도. 예, 친분보다는 일하면서 좀 제일 재밌었던 분은 스카리 윈이라고. 스카리 윈. 옛날에 WSOP 스카리 윈은 뭐 저도 오지 밀리언이랑 몇 군데 이제 해외 대회장에서 만나긴 했는데 항상 모든 사람들이랑 되게 친하더라고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퍼포머죠. 완전 퍼포먼스 중심적으로 그렇게 활동한 선수인데, 어쨌든 간에 저희 이제 3명의 전문가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좀 여러 가지 뒷얘기들과 검색해도 안 나오는 아주 좀 깊이 있는 소식들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라운더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온라인 포커, 오프라인 포커 주작이 있느냐? 도미 봤을 때는 외국에서 그런 사기 도박 그런 거 많이 있나요, 혹시? 제가 기억나는 거는 약간 온라인 쪽에서 유비라는 브랜드와 앱솔루트. 그쵸. 유비 앱솔루트에 대해서 저도 옛날에 좀 알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필 헬무스가 맨날 유비라는 딱지 붙여가지고 WSOP 많이 참여하고 했었고, 애니 듀크라는 여성 프로도 있었던 그 사이트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거기에서 일단 사건이 약간 지금 오프라인에서 그 사기랑 비슷하게 모든 플레이어들의 홀카드를 보일 수 있게끔 맞아요. 그러니까 위한 말 그대로 이제 저희 한국 사람들이 익숙한 단어죠. 뷰어.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국내 사이트들도 사실 옛날부터 문제가 참 많았었고 했는데 UB 앱솔루트는 저도 옛날에 되게 즐기곤 했었는데 그 사이트가 어느 날 사라진 거잖아요. 그냥 어떤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 UB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해외에서 기사들이 뜨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슈퍼 유저가 존재한다. 슈퍼 유저. 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저희가 속히 말해 뷰어라고 하는데 해외에서는 이런 유저들을 슈퍼 유저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그래서 2+2에서도 이제 자주 많이 올라오면서 요 아이디가 슈퍼 유저다. 요 아이디 슈퍼 유저니까 조심해라. 서로 막 유저들끼리 서로 정보 공유하면서 막 그런 것들을 했던 게 기억나는데 혹시 세팩님은 좀 기억나시는 그 요 유비 앱솔루트 관련해서 좀 아시는 게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네, 저도 이 사건이 아마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인터넷 기사에서 본 적 있습니다. 유비 스캔들이라고. 네. 당시에 아마 개발자가 간 모드라고 모든 유저들 핸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아마 만들었었을 거예요. 유저들 돈을 계속 땄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이슈화가 됐냐면은 다른 유저들이 신증만 갖고 저 새끼 너무 이상하다. 저기 들어오면 다 먹어. 내가 없으면 브로핑하고 있으면 죽고 그런 걸로 이제 이슈를 삼았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내부에서 터져갖고 네. 그렇게 됐던 거죠. 네, 저도 정말 기억이 많이 나요. 그때 왜냐면 제가 이 회사가 소프트웨어 개발팀이 한국 회사잖아요. 그래가지고 63빌딩 5층에 있는 회사였어요. 이름은 네. 까먹었는데 옛날에 63빌딩 5층에 제가 사무실 방문했던 적도 있는데 막 개발자 100명 있고 막 되게 화려하게 그렇게 잡혀있는 그런 사무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곁들여서 막 소문이 와전된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래머 중 한 명이 그냥 자기 상관들이나 자기가 받는 보수에 대한 되게 불만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몰래 서버 프로그래밍 무슨 침투를 한 다음에 구멍을 만들어내서 뷰어 기능이 있는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이트에서 그때 한 몇십억이었죠. 아무튼 몇십억 어치를 이렇게 빼고 나서야 잡힌 다음에 이제 난리가 나고 그 순간 그 소문이 2+2에 싹 슈퍼 유저로 이렇게 퍼지면서 사이트가 신뢰를 잃으면서 정말 그렇게 잘 나가던 사이트가 어떻게 보면은 세계 랭킹 한 5위권에 있는 사이트였잖아요. 네. 그런 사이트가 정말 일주일 만에 망하는 약간 그런 모습을 봤던 거가 정말 기억에 많이 나네요. 그래서 이 유비 스캔들 관련해서 얼마 전에 그 보독 포커에서 일했던 분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보덕포커가 지금은 미국에서 보바다죠. 네. 네. 유비 스캔들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 개발자가 돈 욕심보다도 포커 슈퍼스타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서 항상 자기가 이렇게 좀 토너먼트에서 우승 해보고 싶고 그래서 술을 먹을 때만 이걸 했다 그래요. 간 모드로. 예, 그랬던 얘기도 있습니다. 되게 아무튼 얘기가 와전돼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번지는 것 같은데 근데 개발자가 일으킨 문제는 맞긴 맞는 네, 것 같아요. 왜 저도 들은 게 개발자가 그냥 불만 많은 개발자. 어쨌든 요 소프트웨어 회사는 유비가 지금 모든 세계적인 신뢰를 잃고 망한 다음에 회사는 그대로 있지만 유능한 인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넥슨이 우리나라 회사죠. 굉장히 유명한 회사. 넥슨이 이 소프트웨어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그 친구들을 활용해서 다른 여러 가지 게임들을 개발을 하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다는 걸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10년 전 얘기니까. 네. 그 이후로는 아이포크 네트워크에서도 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스킨들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니까 이런 주작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이트 먹튀 그런 경우는 많잖아요. 뭐 먹튀라고 하면은 뭐 저희 시청자들은 너무 이제 먹튀가 뭔지 돈 먹튀가 뭔지 아세요? 한국말로? 히렌런 맞아. 히렌런. 먹튀를 히렌런인데 제가 알고 있는 스킨이 하나 있었는데 아이포커 스킨 근데 이제 보통 스킨 되게 비쌌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이포커 스킨을 하나 받기 위해서는 금액으로서는 한 한국 돈 한 1억 5천? 아이포커 네트워크에 한 150K 정도를 이제 그쪽에 이제 유럽에 이제 돈을 이체를 해주면은 걔네가 개발하는데 1년이 걸렸고 1년 동안 그 스킨을 개발해준 다음에 이제 운영을 해라 하고 줬는데 퍼센테이지도 되게 낮지만 그 당시에는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자기만의 디파짓이 아니고 그냥 개발비로. 네, 개발비로 1억을 줬어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너무 비싼 가격에 그렇게 한 사이트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 사장을 기억이 나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스킨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플레이어들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가장 잘 아는 포커 프로들을 다 초대한 거예요. 포커 잘 치는 사람들. 우리 와서 쳐라. 나 이제 스킨을 오픈했다 하면서 프로들을 다 자기 스킨으로 데려왔는데,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은 프로들이 돈을 너무 많이 땄어요. 예, 돈을 너무 많이 따가지고 결국에는 그 프로들이 나중에 이제 캐시아웃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환전을 하려고 하니까 사장이 환전해줄 현금이 막상 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스킨의 지분이랑 캐시아웃 안 해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막 이제 맞바꾸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기억나는 요 스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먹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몇 명의 포커 프로들이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에서 있는 그 온라인 클래스를 이렇게 다 휩쓴 상태였는데, 제 절친인 WSOP 우승자 출신이죠. 헤즈업 우승자 댄 슈라이버가 거기에서 며칠 동안 밤새 플레이를 하면서 그 레귤러들을 또다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이트의 지분을 갖고 있는 프로들이 갑자기 말라버리고, 댄 슈라이브가 이제 캐시아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이트한테 내가 이제 환전을 하겠다. 나는 걔는 근데 지분도 없고, 근데 사이트 입장에서 또 뭐 얘기하는 거야. 우리 회사 지분을 좀 줄 테니까 환전을 좀 보류 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쟤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쌍시어 그 단어들이 나오면서 필요 없고 돈을 달라고 하는데, 사이트는 어쩔 수 없이 그 캐시아웃을 뭐 해줄 수가 없어서 문을 닫는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아이포커 같은 유명한 네트워크의 스킨도 하루 사이에 공중분해가 되면서 사라질 수가 있구나, 그런 사례를 또 한 번 있었고요. 참. 근데 국내 사이트에서도 환전 문제로 환전을 못 해줘서 지분으로 준 사례도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쵸. 저도 좀 알고 있는데 언급하긴 뭐 네, 하고요. 좀 그렇고, 근데 뭐 똑같네요. 돈 주세요 하면 지분을 주는. 포커 플레이어가 너무 잘해도 지나치게 잘하면 이런 문제들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 이제 안전 장치를 걸기 위해서 요즘 네트워크들은 그나마 이제 그 부분을 신경 쓰면 좀 밸런싱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너무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도움님 입장에서는 포커스타즈랑 그쪽에서 이제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블랙 프라이데이 아주 가장 온라인 포커계의 비극적이었던 그 시기에 완전 맨 앞자리에서 지켜보고 계셨을 텐데, 좀 뭐 저희는 다 소문만 들었으니까 혹시 그때 좀 몇 가지 좀 썰이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직원이었어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조금도 안 되니까 조금 더. 뭐 그만큼 되게 좀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예, 그것보다 뭐 아는 내용,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내용은 이미 뭐 다 퍼블릭 널리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그 사건에 대해서는 플레이어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회사 입장에서 그런 부분은 제가 코멘트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돔이 최근에 포커스타즈를 이제 나오셨죠? 이제 10년 근무 맞추고 이제 나오셨죠? 이제 돔이 이제 10년 근무를 맞추면서 나오셨는데, 나오면서 포커스타즈랑 무슨 그 비밀 누설 계약서를 쓰고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밀을 유출하면 기밀을 유출하면 안 되니까 나오는데,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죠. 10년을 같이 했는데 모르는 게 없잖아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우리 둘이 있을 때만 술 마시면서 그래서 얘기하면 될 것 끝나고 같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 많은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 기억나는 거는, 제 그 당시에 같이 술 마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우리 그때 같이 술 먹고 있었던 것 같아. 플레이어들이랑. 2009년인가 11년. 예, 막 그때 그러니까 말일 일이었어. 그게 12월쯤인가? 블랙 프라이데이. 네, 블랙 프라이데이. 4월달 아닌가요? 아니야. 제 기억에 4월달로 기억하는데 5월. 되게 4월? 추웠던 게 기억이 나고요. 추웠던 게 기억이 나고, 제가 그 당시에 포커스타즈 아시아 회장이 데이비드 정이었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데이비드 정이었는데, 그 형이 저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너 온라인에 얼마 묶여 있어? 딱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이만큼 하면 저렇게 적혀 있는데, 너는 그나마 얼마 없네, 다행이다 하면서 그냥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지? 뭐지 하다가, 그래서 제가 불길해가지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 지금 다 빨리 빼라고 했는데, 아무도 제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라.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하면서 제가 막 했는데 몇몇 사람들은 저를 믿고 그때 이제 다 그런 신청을 해놨었는데 한 이틀 뒤인가 이게 공식화되면서 그냥 싹 막히고 이제 모든 게 봉인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되는데 오래 걸렸는데 이제 도움의 머릿속에는 모든 게 있지만 지금 이렇게 저희한테 이제 공개적으로 말 못 해준다니까 아쉽지만 이만 요 부분은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라운드에서 주제는 포커는 뱅크롤이 실력이다. 말이 안 되는 근데 실력이 있으면 당연히 뱅크롤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또 비례하지 않나요? 뱅크롤이 실력이다라고 하기에는 좀